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된 민사 재판을 계속하기 위한 공탁금이 대폭 감소되면서 자산 압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기존 4억 6,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으로 당초 요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주 정부가 자신의 최고 자산 중 일부를 빼앗고 매각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원래 요구된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시한까지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뉴욕 법무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내로 1억 7,500만 달러만 공탁하면 항소심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보증서나 증권, 현금 등을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일단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항소심 과정이 주목됩니다. 시카고에서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 제안이 지난 22일 금요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금요일 밤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3.2%가 시카고 홈 가져오기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제안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부동산에 대한 시의 부동산 양도세를 인상해서 노숙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제안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벗어나서 영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집주인과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브랜든 존슨 시장과 그의 시의회 동료들의 진보적 의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다운타운 부동산 단체들은 이 조례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민투표가 부결로 향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낮은 투표율과 투표 방식에 대한 의혹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서부 황해도민의 새로운 회장으로 김미경 회장이 지난 21일 목요일 취임했습니다. 이번 이 취임식에는 이북 오도민 연합회 노성환 회장,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영식 이사장, 시카고 상공회의소 이재니 회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미경 회장은 황해도민 회장과 연합회장을 역임한 김주진 회장의 외동딸로 현재 시카고 한인의 부회장과 여성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약 40여 명의 도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김미경 회장의 취임과 함께 황해도민회회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네이버빌의 새로운 한인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지난 24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창립 예배는 시카고 내 한인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를 포함해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워십팀의 찬양, 오프닝 영상, 환영사, 기도, 특별 찬양, 설교, 축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창립 축하 행사에서는 여러 목사님들의 권면사와 축사가 이어졌고 특히 93세 원로 이영재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최기한 담임 목사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네이버빌 지역사회와 시카고 한인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 창립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창립 예배 후에는 즐거운 교제와 만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자세한 정보는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최초로 미국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경쟁 후보의 사퇴로 유리한 고지에 다가섰습니다. 김 의원의 경쟁자였던 태미 머피 후보는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후보는 선거운동이 분열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의 사퇴로 김 의원은 카운티 라인 제도의 지지를 받는 위치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제도는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는 뉴저지 프라이머리 전통입니다. 의원 전문 매체 더 힐은 머피 후보의 사태로 그를 지지한 카운티 라인도 의문에 빠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역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며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로 본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상원의원 도전은 한국계 미국인에게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경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이 2023-2024학년도를 위한 장학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는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계 주니어 및 시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우수한 학교 성적, 리더십 능력,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 및 에세이 제출을 기반으로 선발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웹사이트에서 지원서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운로드해서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5명의 학생이 선발되며 각각에게는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 및 기타 교육적 기회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학 프로그램은 미래의 리더들에게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이 사용자들의 채팅방 관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팀 채팅 기능이 추가돼서 사용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방장 역할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장은 채팅방 멤버의 초대 및 제거, 그리고 필요한 경우 멤버를 강제로 퇴장시키는 강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대규모 그룹 채팅방이나 공식 조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친구를 직접 삭제할 수 있고 친구 프로필에 개인적인 메모를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번 업데이트로 채팅방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휴가철에 판매된 스타벅스 브랜드 머그잔 44만 개가 화상과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다는 여러 소비자들의 신고가 접수돼서 리콜됩니다. 연방 제조물 안전당국에 따르면 이 머그잔은 네슬레가 제작했으며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액체를 부으면 과열되거나 깨져서 화상과 열상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의 머그잔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타겟과 월마트 상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심한 화상과 손가락이나 손에 생긴 물집 9건, 손가락이 베이고 찢어진 경우 1건 등 모두 10건의 부상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들은 즉시 머그잔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한 상점으로 반품하거나 네슬레 미국 지사에서 연락해서 전액 환불받으라고 권고받습니다. 네슬레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자들의 신고로 문제를 인지하게 됐으며 즉시 대응에 나서서 당국과 리콜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리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가 항생제 사용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칙필레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철회하고 인체의학에 중요한 항생제가 없다는 보다 느슨한 업계 표준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닭고기 공급 감소를 이유로 내려진 결정으로 2014년 처음으로 항생제 사용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변화된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최대 가금류 회사인 타이슨이 닭고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8년간의 약속을 종료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타이슨 역시 자사의 닭고기의 인간 치료에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USDA와 WHO 표준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생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칙필레는 성명을 통해 회사가 호르몬,
인공 방부제 또는 충전재를 첨가하지 않고 흰 가슴살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봄에는 항생제를 먹인 닭고기 소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필레 이번 결정은 식품 산업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경영진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최고 경영자 데이브 칼룬이 연말까지 회사를 떠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의 레리 켈러 회장과 상용 항공기 사업부 책임자 스탠 딜도 이직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회장으로는 전 퀄컴 CEO 스티브 몰렌코프가 선출됐으며 스테파니 포브가 상용기 부분 CEO로 취임합니다. 보잉은 최근 몇 년간 737 맥스 기종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와 기타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칼훈 CEO는 알래스카 항공사고를 회사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칼훈은 2019년 말부터 CEO로 재직해왔으며 그의 임기 동안 737 맥스의 운항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여행 감소와 같은 여러 위기와 겹쳤었습니다. 보잉은 이번 경영진 재편을 통해서 회사를 회복과 안정의 길로 되돌려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